반갑습니다. 오늘은 화학결합의 두 번째 내용인 공유결합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공유결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쵸?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쌍을 서로 공유해서 이루어지는 결합이에요. 비금속 원소들이 각각 전자를 내어놓아 전자쌍을 만듭니다. 즉, 공유된 전자는 짝수겠네요. 그쵸? 왜냐면 쌍을 이룬다고 했으니까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규칙은 두 원자가 공유할 때 내어놓는 전자는 서로 같은 개수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공평해야 합니다. 내가 전자를 하나 내어놓으면 상대편도 전자를 하나 내어놓아야 하고요. 내가 두 개의 전자를 내어놓으면 상대편도 두 개의 전자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 더, 공유결합을 위해 내어놓는 전자의 개수는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 개수만큼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필요한 전자 개수만큼을 오히려 내어놓아야 한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공유결합이 공평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내가 내어놓는 개수만큼 상대편도 내어놓을 거니까 내가 전자가 한 개 부족하면 내가 먼저 한 개를 내어놓아야 상대편도 한 개를 내어놓을 테고 그 전자들은 서로 공유하는 것이니 결국은 내가 전자 한 개를 더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이건 화학원 교육과정 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공유결합에서만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임의의 원소 기호를 사용한 분자입니다. 공유결합 모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전자 껍질 또는 궤도가 겹쳐져 있죠. 공유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겹쳐진 부분에 위치한 전자의 개수는 짝수여야 한다 했습니다. 전자쌍으로 존재하니까. 지금 예시에선 C원자와 B원자가 전자쌍 한 쌍, 즉 전자 두 개를 공유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공유되고 있는 전자는 각각의 원자가 공평하게 내어놓은 겁니다. 두 개가 공유된다는 것은 C원자가 전자 한 개를, B원자가 전자 한 개를 내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결합하기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원자 상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C원자가 가지고 있는 총 전자는 몇 개일까요? 8개입니다. 확인이 되죠? 그럼 B원자가 가지고 있는 총 전자는 몇 개냐? 네, 9개입니다. 이제 C원자와 B원자가 각각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C원자는 산소 원자고요. B원자는 플로린 원자였던 겁니다.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6개로 2개가 더 있어야 18쪽 비활성 기체, 즉 네온의 전자 배치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전자 더 필요하다고요? 2개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플로린 원자가 공유하기 위해 내어놓은 전자는 총 2개인 거예요. 이때 플로린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는 7개니까 1개의 전자만 더 필요하고 그 전자를 산소와 공유 결합하면서 보충하는 거예요. 플로린 원자는 전자가 1개가 부족하고 산소 원자는 전자가 2개 부족하니까 둘 다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려면 플로린과 산소가 2대1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자, H2O입니다. H2O도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보다시피 산소는 2개의 전자가 더 필요하고 수소는 헬륨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1개의 전자가 더 필요하니
수소와 산소가 결국은 2대1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시험 문제 형태를 보면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을 한 물질의 결합 모형을 보여주고 각 원자가 누구인지 묻기도 합니다. 만약 이온결합 물질이었다면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 전자를 잃거나 얻은 상태로 적혀 있을 테니까 원래대로 돌려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자, 만약 A 원자의 원자 번호를 묻는다면 지금 모형에서는 A 플러스, 즉 1가 양이온이죠. 전자를 하나 잃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전자가 세하려보면 10개니까 원래는 총 전자가 11개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럼 A 원자는 원자 번호 11번인 나트륨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공유결합 물질을 두고 각 원자가 어떤 원자인지를 묻는다면 공유된 전자를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어서 가져가게 하면 원래 상태, 즉 원자 상태에서 가진 전자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가 확인이 되고 원소 기호를 알 수 있게 되겠죠. 될까요? 자, 그럼 넘어가서 공유결합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공유결합의 크게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에요. 한 번쯤 들어본 개념이죠. 예시를 통해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단일결합이에요. 말 그대로 두 원자 사이에 한 개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지금 보는 모형은 플로린 분자예요.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18쪽 비활성 기체, 즉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플로린 분자의 공유 결합 형성은 각각의 플로린이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고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중결합입니다. 두 원자 사이에 두 개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예시는 산소 분자 모형이고요. 주의할 것은 이중결합을 이야기할 때 단일결합이 두 개 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단일결합이 두 개라서 이중결합이다.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삼중결합입니다. 두 원자 사이에 세 개의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이고요. 예시는 질소 분자입니다. 질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이니 전자가 3개가 더 필요할 테고 필요한 전자 개수만큼 서로 내어놓고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단일결합보다는 이중결합보다는 삼중결합의 결합력, 즉 결합세기가 더 강합니다. 되겠죠? 이제 넘어가서 공유결합 물질의 종류와 공통적인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공유결합에서 고체 상태의 공유결합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바로 분자결정과 공유결정이에요. 공유결정은 원자결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결정이라는 용어는 주기성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배열된 격자를 이루는 고체 물질을 뜻합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분자결정,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공유결정 또는 원자결정이라고 하겠죠. 자,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왼쪽이 분자 결정입니다.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만들어진 고체 상태 물질이죠. 대표적인 예가 드라이아이스, 설탕, 아이오딘, 나프탈렌 등입니다. 분자 결정의 특징은 분자들끼리의 약한 상호작용으로 뭉쳐있는 것이라 쉽게 녹거나 기체 상태로 승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드라이아이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른쪽은 공유 결정입니다. 원자들이 연속적으로 공유 결합을 하여 그물처럼 연결되어 이루어진 고체 상태 물질이죠. 대표적인 예가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등이에요. 다이아몬드는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 모형을 보면 탄소 원자가 규칙적으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죠. 원자들끼리 공유 결합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분자 결정에 비해 녹는 점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잘 녹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가 공유 결합 물질을 보통 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유 결정 물질도 분자라 할 수 있을까? 즉, 다이아몬드가 분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입니다. 될까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공유 결정 물질, 즉 원자 결정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형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유 결정 물질은 분자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가끔 함정처럼 다이아몬드도 공유 결합을 하고 있으니 분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묻는데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알겠죠?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럼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의 공통적인 성질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이온 결합 물질처럼 용해성,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의 변화 등을 공유 결합에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예외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유 결합 물질의 공통적인 성질은 하나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전기 전도성이에요. 공유 결합 물질은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체,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단 예외가 있는데 바로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입니다. 연필심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 알고 있죠?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흑연은 예외적으로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자, 공유 결합에 대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수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